로스앤젤레스의 화창한 햇살 아래 김준호의 일상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한때 태권도 유소년 국가대표로 한국의 국위를 드높였던 유망주였죠. 붉고 푸른 도복을 입고 경기장의 환호성을 만끽하던 그때 그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 당한 예기치 않은 부상은 그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정강이뼈를 잇는 수술, 끝없이 이어진 재활의 고통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멍들게 했어요.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던 그의 질주는 그렇게 멈춰 섰습니다. 미군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LA의 한 고등학교에 배치된 준호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삶이란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는 것에 불과했죠. 낯선 미국 땅에서 영어가 서툴렀던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 도서관 한 구석에 숨어 조용히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책장 먼지를 털고 삐걱거리는 의자를 고치는 일은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꿈을 줬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자신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한때 불타오르던 눈빛은 빛을 잃었고 삶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가끔씩 옛날 태권도 경기를 떠올리며 그날의 영광과 지금의 초라한 현실 사이의 간극에 짙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부상은 단순한 신체적 손상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을 무너뜨렸고 삶의 목표를 앗아갔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자신을 태권도 선수라 부를 수 없었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잃어버렸습니다. 부상 후에도 전역하지 않고 복무를 계속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죠. 그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세상과의 소통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동정을 받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고립된 공간은 준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그를 세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그를 조용한 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준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말수가 적은 동양계 미군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준호는 그런 시선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니까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던 준호의 일상은 그렇게 무색무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출근했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창밖으로 활기차게 뛰어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죠. 오직 고통스러운 재활치료와 끝없는 공허함만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이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군인의 자존심과 태권도인의 뜨거운 열정이 잠들어 있었죠.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를 기회는 아주 우연한 사건을 통해 찾아오게 됩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도서관 봉사를 하던 준호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 뒤편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불량배 브래드 일당이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안경을 쓴 채 잔뜩 겁에 질린 여학생, 올리비아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그녀의 책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비웃으며 발로 짓밟았습니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괜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위협적인 모습은 그가 잃어버린 자존심을 더욱 긁어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준호는 자신을 한없이 깎아내리며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부상과 무력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올리비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순간 그의 심장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때 약자를 보호하는 태권도인이었던 자신의 정체성이 그를 흔들었죠.
망설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재빠르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브래드는 준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봐, 얌전히 봉사나 하던 군인 아저씨가 왜 이래? 껴들지 마. 브래드는 준호를 조롱하며 위협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올리비아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배운 호신술의 기본 자세를 취했죠. 투박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그의 모습에 브래드 일당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브래드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지만 준호는 재빨리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기본 품새에서 나온 방어 기술로 브래드의 공격을 막아냈죠. 그는 상대를 해치기 위한 공격이 아닌 자신과 올리비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날렵한 손날로 브래드의 손목을 쳐내고 허를 찌르는 발차기 동작으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그의 움직임에 불량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들은 준호가 단순히 조용히 봉사하는 군인이 아님을 깨달았죠.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힘과 절제미는 그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뜻밖의 상황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두들 숨죽인 채 준호의 모습을 지켜봤죠. 브래드 일당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준호는 올리비아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아직도 떨리는 몸으로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준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아주 미미하지만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브래드 일당의 표적은 올리비아에서 준호로 바뀌었습니다. 브래드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준호가 자신들을 망신시킨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조용했던 준호의 일상은 이제 브래드의 위협으로 인해 평온을 잃게 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싸움의 한가운데로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준호는 텅 빈 마음 한구석에 다시금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그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는 첫 번째 걸음이 되어 주었습니다. 준호는 브래드 일당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먼저 다가온 것은 다름 아닌 올리비아였죠. 다음 날 점심시간 올리비아는 준호가 앉아있는 도서관 한 구석 테이블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준호는 낯선 관심에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주저없이 그의 옆에 앉아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멋지게 싸우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올리비아의 꾸밈없는 칭찬은 준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관심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준호는 서툰 영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태권도 선수였던 과거, 그리고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던 아픈 사연까지. 올리비아는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준호를 조용한 군인이 아닌 아픔을 간직한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주었죠. 그와의 대화는 준호에게 잊고 지냈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올리비아는 준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세요. 준호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올리비아의 집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대저택이었죠. 그는 그제야 올리비아가 평범한 학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미국 재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해밍웨이 그룹 회장, 제임스 해밍웨이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넓은 서재에서 준호를 맞이한 제임스 해밍웨이는 그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딸을 지켜준 용감한 군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자신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해밍웨이는 그의 겸손함과 강직한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는 준호의 부상과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우리 그룹이 후원하는 최신 의료 시스템을 통해 당신의 부상을 완벽히 치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당신의 재능을 아는 태권도 코치들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선수로서의 꿈을 펼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다는 제안은 그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찾아왔습니다. 한번 부서진 꿈을 다시 붙잡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해밍웨이의 진심 어린 눈빛과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올리비아의 시선은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싶습니다. 준호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텅 비었던 마음은 이제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올리비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희망을 찾기 시작할 무렵 브래드 일당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들은 준호를 조롱하고 거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준호는 이들의 도발을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노력했지만 브래드는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급기야 학교 건물 벽에 겁쟁이 군인이라고 스프레이로 낙서하는가 하면 준호가 사용하는 사물함에 쓰레기를 채워 넣는 등 유치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괴롭혔죠. 준호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브래드의 도발은 도를 넘었습니다. 어느 날 하교길, 브래드 일당은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준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준호는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래드는 준호의 반응이 없자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준호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브래드는 인근 지역의 갱단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준호가 학교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문을 막아선 것은 브래드 일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신을 새긴 거구의 갱단원들이 준호를 둘러쌌고 그중 한 명은 칼을 꺼내 보이며 위협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브래드를 건드렸다고? 그들은 준호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은 즉각적인 제압을 명령했지만 태권도의 정신은 폭력이 아닌 절제를 요구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격술은 그가 이들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무기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폭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지켜야 한다. 과거 그의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갱단은 총까지 꺼내들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죠. 준호는 이제 단순한 싸움이 아닌 목숨을 건 싸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으로는 군인의 본능이, 다른 한쪽으로는 태권도의 정신이 충돌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의 마음은 몹시 복잡했습니다. 이 상황은 그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정한 싸움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의 선택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훈련과 태권도인으로서의 철학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갱단이 총까지 꺼내들며 위협하자 준호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올리비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준호, 괜찮아? 그녀는 그를 걱정하며 달려왔지만 그 모습은 갱단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갱단원 중 한 명이 올리비아를 붙잡아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준호는 올리비아가 위험해지는 것을 본 순간 군인으로서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학교 주차장은 순식간에 격투장으로 변했습니다. 준호는 먼저 올리비아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고 갱단원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처음에는 방어 위주로 싸웠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빈틈을 파고들어 제압하는 데 집중했죠. 오랜 시간 재활로 인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훈련된 군인의 그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손날 공격과 정확한 발차기로 첫 번째 갱단원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준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연이어 쏟아지는 공격을 막아내던 준호는 결국 주먹에 맞아 휘청거렸습니다. 또 다른 갱단원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바닥에 쓰러진 채 그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온몸에 쏟아지는 무자비한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턱에 강한 펀치를 맞고 눈앞이 흐릿해졌고 옆구리를 발로 차여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잠시 의식을 잃을 뻔했죠. 이게 끝인가?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나약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올리비아가 겁에 질린 채 울고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리비아를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의 무너졌던 정신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불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태권도의 연속 발차기와 군사격수를 결합하여 공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360도 회전하며 날카로운 돌려차기로 브래드 일당을 제압했고 갱단원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빈틈을 노려 정확하게 격투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상대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명, 두 명, 그의 손에 쓰러지는 갱단원들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들은 준호의 놀라운 실력에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브래드는 분노에 찬 얼굴로 주머니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끝내주겠어. 브래드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총구가 자신을 향하자 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의 무력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는 순간 준호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브래드의 손에 들린 총구가 정확히 준호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그의 주위는 순식간에 정지된 것처럼 고요해졌죠. 올리비아는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고 쓰러져 있던 갱단원들도 이 위태로운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순간 준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브래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약자를 지켜내는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결연함은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브래드는 준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준호가 겁에 질려 목숨을 구걸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총을 겨눈 브래드를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브래드가 총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준호는 모든 신경을 자신의 몸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했던 품새와 발차기 동작들을 떠올렸습니다.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했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뜨거운 에너지가 솟구쳤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준호는 온몸의 균형을 잡고 완벽한 자세로 뛰어올랐습니다. 그의 몸은 공중에서 540도 회전했습니다. 그의 발차기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훈련을 통해 단련된 육체와 약자를 보호하려는 굳은 의지가 만들어낸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540도 회전 발차기는 브래드의 손에 들린 총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브래드는 충격에 휩싸여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던 모양이었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순식간에 갱단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준호는 땅에 쓰러진 브래드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미움이나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대를 동정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만이 서려 있었죠. 올리비아는 준호에게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준호,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안심시켰습니다. 경찰이 준호에게 다가와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저 자신이 올리비아를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경찰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준호의 용맹함을 칭찬하며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초라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지켜냈습니다. 잃어버렸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태권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준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용감한 행동은 순식간에 지역사회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제임스 해밍웨이 회장에게도 전해졌죠. 그는 준호가 자신의 딸을 다시 한번 위험에서 구해줬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 해밍웨이는 준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약속했던 지원은 물론 당신의 부상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임스 해밍웨이는 준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준호의 미래를 위해 특급 코치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개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스티븐 박 코치였죠. 스티븐 박은 현재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준호는 그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티븐 박은 준호의 경기 영상을 보고 그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부상만 완벽히 회복한다면 당신은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스티븐 박 코치의 확신에 찬 말은 준호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준호는 제임스 해밍웨이의 전폭적인 지원과 스티븐 박 코치의 지도 아래 최신 재활치료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부상 부위에 대한 첨단 치료는 그의 회복을 빠르게 도왔고 스티븐 박 코치의 맞춤형 훈련은 그의 기량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태권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에 매달렸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해밍웨이의 제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또 다른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재활을 마친 후 내 딸의 보디가드 겸 무술 사범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해밍웨이의 눈에는 준호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가 단순한 무술 실력을 넘어 굳건한 정신과 올곧은 인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올리비아 역시 이 제안을 반겼습니다. 당신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재능도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세요. 올리비아의 말에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수로서의 길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길도 열린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제임스 해밍웨이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했던 선수 생활의 부활과 함께
누군가를 지켜주고 가르치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까지. 그는 이 모든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제임스 해밍웨이의 전폭적인 지원과 스티븐 박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몸은 부상 전보다 더욱 강인해졌고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불꽃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몸만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비아를 비롯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태권도 사부님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준호는 그들에게 태권도 기술뿐만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용기와 강인한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던 준호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티븐 박 코치가 준호의 훈련 성과를 인정하며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 초청장을 건넨 것입니다. 준호는 초대장을 들고 잠시 망설였죠. 다시 한번 선수로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가 옆에서 그를 응원했습니다. 준호, 당신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당신은 다시 한번 태권도 선수로서 빛나야 할 사람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응원은 준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선발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김준호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의 용기와 태권도인의 정신을 모두 갖춘 완벽한 사내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기회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새로운 목표를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길을 모두 성공적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준호가 직접 설립한 태권도 체육관에서 시작됩니다. 체육관 벽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이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미국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태권도 도복을 단정하게 입고 아이들에게 기본 품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그 미소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준호는 올리비아와 함께 체육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준호의 손에 국가대표 선발전 초청장을 다시 한번 건넸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의 영웅이에요. 이제 세상의 영웅이 될 시간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그를 클로즈업하자 그의 눈빛은 굳게 다져진 강인함과 함께 세상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군인의 힘과 태권도의 정신이 만나 진정한 강함은 파괴가 아닌 지켜냄에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영원한 영웅으로 약자들을 지켜내는 진정한 태권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